피부과 시술을 완전 대체하고 싶으신 분?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야. 뷰티 디바이스를 쓸 때 막 이렇게 문질러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? 그러면 절대 안 돼. 이 헤드를 꼭 피부에 밀착을 시켜야 돼. 이게 피부에 떠있으면 초음파 전달이 절대 안 되거든. 안녕하세요, 민나 스킨케어 덕후 또리우입니다. 뷰티 디바이스 사놓고 몇 번 쓰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둔 적 있지. 나도 그랬거든? 근데 이거는 한 달 동안 써보니까 부담없이 홈케어로 쓸 수 있는 기기더라고. 피부과 초음파 시술이랑 원리가 똑같은 LDM 기기인데 시술비랑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합리적이라고 난 생각해. 그래서 솔직한 후기 시작해볼게. 요즘 뷰티 디바이스 기기가 너무 많잖아. 근데 기준 없이 사면은 진짜 돈 낭비야. 나한테 DM으로 뷰티 디바이스는 어떤 게 좋냐,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줄게. 뷰티 디바이스를 크게 나누면 초음파 계열, 리프팅 계열, LED 계열이 있거든. 피부 고민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기는 정말 다 달라. 일단 탄력, 모공, 피부결, 전반적인 톤 관리는 초음파 LDM을 하면 좋고, 처짐이나 윤곽 리프팅은 하이프, 진정, 재생, 색소 관리는 LED 기기라고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초음파 LDM 기기를 써보게 되었는데, LDM 기기를 볼 때는 하중 주파수가 실제로 나오는지, 교차 방출이 되는지,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있는 정도?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돼. 이 안에 있는 모드는 총 5가지야. 모이스처라이징은 진정, 재생, 보습, 토너 모드는 유효 성분 침투, 그리고 타이트닝 모드는 탄력 개선, 브라이트닝은 피부톤, 모공 개선, 마지막으로 올케어는 탄력, 광채, 피부결까지 한 번에 해주는 모드야.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모이스처라이징 모드부터 시작이 되고, 기본은 오른쪽 왼쪽 나눠서 쓰면 돼. 시간은 본인 루틴에 맞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, 자세한 건 후기 파트에서 내 방법을 그대로 알려줄게. 근데 여기서 뷰티 디바이스를 쓸 때 막 이렇게 문질러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? 그러면 절대 안 돼. 이 헤드를 꼭 피부에 밀착을 시켜야 돼. 이게 피부에 떠있으면은 초음파 전달이 절대 안 되거든. 그리고 이동할 때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움직이면 돼. 그리고 화면에 배터리랑 시간이 다 표시가 돼서 정말 간편하고, 심지어 무겁지도 않아서 손목에 무리감이 없어. 그리고 같이 쓰는 이 부스터젤 성분도 얘기해야겠다. 히알루론산이 7가지나 들어있어. 심지어 분자 크기가 다 달라서 작은 건 피부 깊은 층까지 들어가고, 큰 건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잡아줘. 쉽게 말하면 피부 안팎으로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거야. 거기다가 시가 성분이 5가지나 들어있어서 민감성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.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 젤은 정말 피부 표면에 싹 스며들거든. 되거든? 보통 디바이스 젤들은 끈적거리거나 찝찝하니까 사용 후에 꼭 세안을 해야 될 것 같잖아. 근데 이거는 정말 남는 젤을 가볍게 닦아도 되고, 그 위에 수분 마스크팩을 올려서 활용해도 돼. 아무래도 젤 성분이 살아있다 보니까 더 촉촉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. 사용 순서는 세안하고 토너 바른 다음에 이 젤을 가볍게 올려주면 돼. 그런데 비타민C, 레티놀, 아아 같은 기능성 제품들은 사용하기 전에 바르고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. 되도록이면 이 기기가 끝나고 나서 비타민C, 레티놀, 아하나 유분이 많은 크림 같은 거는 마무리로 사용해도 충분하거든. 이런 순서만 잘 지켜도 자극을 줄이면서 효과는 제대로 볼 수 있어. 그리고 타이밍은 밤에 하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할게. 특히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복하는 능력이 제일 활발하거든? 홈케어가 끝나고 나서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고 자면 흡수가 훨씬 잘 돼. 이 기기가 피부에 적응을 하면 하루에 2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솔직히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잖아.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밤에 한 번부터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나아.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? 그렇지만 트러블 피부라면 이건 주의해야 돼. 염증이 터진 부위에는 이 기기를 직접 대는 건 피해줘. 그 부위만 빼고 쓰다가 진정되면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무난하니까 참고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에 보톡스나 필러 많이들 하잖아. 나도 최근에 시술 받았거든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궁금했어. 보톡스를 하고 나서 바로 당일에 하는 건 비추고, 또 필러는 주입하는 부위가 자리가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주 이후부터 사용하는 게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. 근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시술받은 병원에 직접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참고해줘. 오래 기다렸지? 이건 한 달 전 피부야. 그리고 지금 피부. 솔직히 한 번만 해도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확실하게 느껴졌어. 이게 스킨케어를 할 때 제품 흡수가 정말 남다르더라고. 특히 이마랑 앞볼의 윤광이 딱
갑자기 떠오르는 느낌? 내가 늘 말했듯이 모공은 단기간에 확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? 대신 이걸로 꾸준하게 매일 관리하다 보면은 탄력이 쌓이면서 좋아질 거라고 난 생각해. 그리고 나만의 꿀팁을 알려줄게. 나는 타이트닝이랑 올케어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, 솔직히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는 피부과 있는 거랑 기기 자체가 출력이 약한 편이라서 한 자리에 더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야. 구체적으로 말하면 왼쪽 타이트닝 10분, 올케어 12분 다 끝내고 오른쪽 타이트닝 10분, 올케어 12분 이렇게 한 쪽씩 완전히 끝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. 그리고 이 젤이 생각보다 흡수력이 빨라서 양쪽 다 바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반대쪽은 마를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왼쪽에 도포를 하고 먼저 기기 관리 싹 끝난 이후에 오른쪽에 도포하고 기기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.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귀찮은 날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때는 타이트닝을 빼고 올케어만 왼쪽 12분, 오른쪽 12분 이렇게 해도 괜찮아. 솔직히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?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방법이고, 처음 사용하면은 그냥 설명서 보고 사용을 하면서 본인한테 맞게끔 조절하는 게 제일 좋아. 근데 방법보다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. 솔직히 이런 기기가 있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야. 해야 해. 그것도 매일 꾸준히. 나도 피곤한 날에는 쉬고 싶지. 그래서 매일은 정말 힘드니까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근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한 거랑 안 한 거랑 정말 차이가 있거든? 이게 다음 날에 윤곽의 차이가 나니까 내가 스스로 느껴져. 그러니까 혹시 집에 뷰티 디바이스 기기라든지 앞으로 이 기기를 살 예정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꼭 사용해줘. 나와 같이 한번 사용해보자. 근데 기기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닌데, 꾸준히 홈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피부과를 자주 못 가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한번 써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분이나 피부과 시술을 완전 대체하고 싶으신 분?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야. 이런 뷰티 디바이스 기기는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을 해야지 실망을 안 하니까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오늘은 LDM 기기를 고르는 법부터 사용법, 그리고 나만의 꿀팁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, 디바이스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.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. 같이 이야기해보자.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. 안녕.